그걸 타고라고 그래요. 타고인데 이게 본정사가 갖고 있는 아주 진열의 증거예요. 이게 물이 나갈 때 물은 아까 S라인으로 나가야 좋다고 그랬잖아요. 굴곡을 가지고. 근데 이거 보세요. 육곡구조는 저도 봤을 때 굴곡을 계속 내려왔어요. 근데 마지막 파고에서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속막이야. 물을 막는 거야. 근데 바위로 막으니 이거는 뭐 천년이 가도 뭐 깨질 일도 없고 뭐 바람 탈 일도 없죠. 근데 이 물이 좁게 내려와. 이게 넓게 저기 양산 통도서 물이 그냥 공사를 해가지고 물을 환하게 해놨어. 다 망쳐놨어. 공사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이 안반 자체로 돼 있는 데서 물이 아주 묵고 내려와가지고요. 이 바위가 보세요. 바위가 이 수고의 물막이를 기가 막히게 해주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100호짜리 내려온 맥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했어. 청룡에서 지겠지? 요게 청룡 내려왔는데 이 100호짜리가 물이 또 여기서 감아주지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가잖아. 지금. 완전히. 이거는 최종적으로 여기서 물 쏟고 이거 여기 바로 보세요. 이게 저기 청룡뼈에서 내려오면 맥이 저까지 갔지. 이거 100호에서 내려온 거잖아. 이렇게 교세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저기 입구부터 벌써 여기는 봉정사는 이거는 부작하다. 벌써 입증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에 다닐 때 토익에 들어올 때도 이런 걸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하시라고. 굉장히 좋죠. 그냥 보여버릴 때는 한명을 허전하게. 여기는 명당 길찍어서 공부하는 게 최고야. 다음에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여기 또 올 거야. 너무 멋지죠? 안녕하세요. 상군의 풍수지리학 도지입니다. 오늘은 경북 안동에 있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인 봉정사에 왔습니다. 봉정사는 천등성 남쪽 기슭에 자리한 봉정사는 신라 문무왕 12년이니까 그러니까 672년에 능인이 창건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능인이 도력으로 종이로 만든 봉황을 날렸는데 이 종이 봉황이 앉은 곳에 절을 짓고 봉황이 앉은 자리라 해서 봉정사라 하였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1363년 고려 공민왕 12년 극락전을 중수한 이후 1625년 조선인조 3년 1809년 조선순조 9년 1863년 철종 14년 1972년 등 몇 차례의 중수가 있었고요. 특히 1972년 극락전 해체 보수 때 고려 공민왕 2년 1363년에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발견되어 극락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봉정사 입구입니다. 봉정사 올라가기 전에 입구인데 우리가 이 풍수 이제 그 풍수적으로 분석을 할 때 처음에 초입에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물길이 그 외파인데 외파겠죠 이게요. 어떻게 돌고 있나를 보게 되면은 저 안에 혈장이 있나 그걸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우측에서 내려오는 맥이 쭉 갑니다. 쭉 가서 쭉 가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바로 저쪽에 그 주황색 건물이 있죠. 그까지 맥이 쭉 이렇게 돌아서 쭉 가요. 그러면 당연히 물도 산소 동거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고 저쪽도 청룡대에서 내려온 맥 하나가 절로 쭉 뻗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저기서 막아주니까 이 백호에서는 끝까지 가서 물이 저까지 가버리고 그 다음에 저쪽 산맥이 이렇게 오니까 저게 역수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물이 안에서 여기 밖에서 감아도니까 그 안에 있는 기운이 밖으로 누설이 안 되겠죠. 그러면 저 안에 반드시 혈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처음에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풍수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산에 간산을 하실 때 초입부터 예사로 보지 마시고 물이 전체적으로 산이 어떻게 감아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 봉정사 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쪽에서 백호 쪽에서 두둑하게 내려와서 벌써 이쪽에서 감아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룡 쪽에서 한 자락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봉정사 들어가기 전에 저 초입을 딱 보게 되면은 벌써 저 앞쪽이 청룡 자락에서 벌써 두둑하게 또 감아주는 게 있어요. 저 앞이 높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감아줘요. 그리고 바위까지 여기 있으면은 이미 저기서 기운이 한번 멈추고 또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봉정사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 맥이 배꼽 쪽에 쭉 내려서 보이죠? 벌써 라운딩을 치는 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목체가 하나 있어요. 그쵸? 저렇게 그 명당터에는 처음부터 초입에도 저렇게 길성이 있습니다. 길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그 봉정사에서 초입이 좀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이 바위가 다 짚어주면서 중요한 건 이 수구마기가 예술이에요. 이건 진짜 명품입니다. 이제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나가는 그 봉정사에서 이게 파고인데 이 안반이 이렇게 대단한 안반들이 S라인이야, S라인.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있죠, 이렇게. 저쪽에 물이 나오는 데인데, 물은 좁죠? 물길이 좁잖아요. 좁으면서 안반들이 이렇게 입석이 돼가지고 착착착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반드시 혈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을, 맥을 보게 되면 이게 백호라인이거든. 이쪽이 청령이고, 그러면 이 봉정사는 부를 지니는 터다. 부가 있다는 건 백호가 이렇게 거의 백호가 좋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신도분들도 많이 오시고 재력 좋으신 분들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뭐냐 부를 이룰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수고마기는 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수고마기가 좁으면서도 바위가 벌써 S라인으로 촥촥 대단한 이거는 뭐 천년불파예요. 여기도 이건 천년이 가도 뭐 저거 깨질 일이 없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기 전에는 깨지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들어온 초입에도 좋았지만 벌써 이게 수구처가 이렇게 좋으니 뭐 저 안에 봉정사라는 천년고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음량이 아주 조화를 잘 이뤘어요. 초입부터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원래 귀중한 것들은 처음부터 보이질 않아요. 저 산 너머에 있고 산 너머에 있고 이래요. 분명히 이제 저 안에 봉정사 자리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멋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정사를 들어가기 전에 봉정사의 뒤 현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봉정사의 뒤 현무는 이 절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말씀해 주듯이 산이 목형입니다. 목형으로 새가 날아앉는 형상이에요. 저 뒤로 한번 가서 안산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산을 보게 되면 안산도 목체로서 이 어떤 자연에는 다 암수가 이렇게 그 음량의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앞산도 저게 이제 그 새 형상이에요. 목체로서. 그 다음에 요 뒤로 쭉 오시게 되면 지금 요 가까이 보면 안 보이는데 멀리서 보게 되면 봉정사의 현무가 있습니다. 현무도 목체입니다. 목체여가지고 봉황이 내려앉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봉정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봉황포란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봉황포란형 한번 자세히 볼까요? 보세요. 새 한 마리가 날아들어서 이렇게 앉는 형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안산도 저기 한번 보세요. 안산을 봐도 안산도 이렇게 그 암수가 조응을 잘하고 있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살짝 날아드는 형상이 있고 또 여기 봉정사 올라가기 전에 백호 쪽을 보게 되면 백호 쪽은 금체로서 산세가 아주 유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둥지나 이런 거는 둥지 자체가 이렇게 포근해야 돼. 싹 감싸는 거. 초입에서도 들어올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자리 자체가 그 산수가 교세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아늑한 형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봉정사 또 요 청룡 쪽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청룡 쪽도 보면 이게 저기 토금 형체입니다. 그래서 이 봉정사는 귀도 좋지만은 부도 아주 대단한 그 힘을 지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봉정사로 올라가겠습니다. 봉정사 올라가기 전에 봉정사의 이제 바로 앞에 파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청령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백호 쪽에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서 여기서 이제 합수를 하게 됩니다. 물이 합수를 하려면은 이 청령이나 백호 쪽에서 거수를 해줘야 돼. 역수죠. 물이 이제 그 역수를 하게끔 해줘야 물이 나가는 유속도 느려지고 또 이렇게 수가 안정되게 흐르겠죠. 지금 여기 이 백호
저쪽을 보이대로 물이 S라인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렇게 직수로 빠지질 않아요. S라인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여기서도 봉정사에서 맥이 이렇게 뻗어주고 저쪽에서 맥이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역수로 돼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게 봉정사에서 이게 물이 백호 쪽에서 내려오는 거고 청령 쪽에서 내려오는데 여기도 역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종무소 비스무리한 데서 거기서도 물이 이렇게 역수를 해주고 저 밖에 쪽에서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돼야만이 물의 유속도 느려지고 그 수살 있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수살로부터 이 절을 보호해 주는데 여기 지금 노성이 하나 있습니다. 소나무. 이게 수령으로는 이제 180년 됐다 그러는데 지금 이쪽이 다 이 봉정사의 전순 쪽에 해당이 돼요. 전순 쪽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두둑합니다. 이쪽이. 그 다음에 저쪽을 보시게 되면은 맥이 내려와서 저 바위가 돌이 있죠. 저게 이제 맥이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 봉정사의 기운이 멈췄다. 그래서 이 자리 자체는 명당으로서의 조건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진입을 하게 되면 극락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등산 봉정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판이 있으면서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봉정사에 이 백호 쪽에서 뻗어내려온 맥인데 이게 기가 막혀요. 저쪽이 높죠. 그럼 물이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이게 거수해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거수. 그러니까 이 자체가 봉정사는 거의 백호 쪽이 참 아름답네요. 백호 쪽에서 거수를 되게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천등산 봉정사 있죠? 써있으면 글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기 전에 여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봉정사는 670여 년에 능인대사가 창건한 이제 신라 고찰인데요. 본당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이면서 고려시대에 간결하면서도 강한 아름다운 진이 극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최고의 대웅전이 있고 고금당과 화엄강당, 무량회, 그 다음에 스님들이 기거하는 공덕당, 그 다음에 만세르 종각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봉정사는 다른 사찰에 비해서 굉장히 질서정연한 건물 배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정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산세에 속합니다. 저 이제 이 앞에 그 누각 한번 보세요. 저 누각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고풍스럽고. 봉정사는 이렇게 명당이라는 곳에 오게 되면 보면 볼수록 장점이 드러나는 곳이 명당이에요. 근데 여기 바로 초입에 보게 되면은 요 백호 쪽에서 이 내백교에 판자치에서 붙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거슬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린 청룡 쪽에 저 바위 있죠. 그게 이제 청백호가 여기서 내판에서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온 걸 우리가 외백호라고 그러는데 저기 외청룡과 저 외백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교세를 기가 막히게 해줘요. 이게 합수되는 부분도 이게 직으로 열려버리면은 이게 재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외백호 쪽에서 두둑하게 감아준 거 있죠. 그래서 여기는 백호 작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호 작국인데 그 백호가 아주 두둑합니다. 그리고 산새들도 아주 후덕해요. 이거 백호가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청룡 쪽을 보게 되면 저 토채잖아요. 토금채가 기가 막힙니다. 토금채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봉정사 극락전과 대웅보전의 뒤에 있는 현무입니다. 현무를 보시게 되면 현무는 토금채예요. 거의 토채 갖고 온 근채예요. 토금채로서 이게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뭐 재물을 말할 것도 없고 큰 학문을 이루는 이제 그 대선사나 이제 그런 스님들이 나오는 이제 자리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아주 두둑합니다. 근데 거의 바위가 많아요. 이런 거는 한 분야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자기의 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스님들도 많이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자리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봉정사의 극락전인데요. 극락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곳으로 우리가 중생들이 이제 죽어서 갈 때 우리가 극락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이제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노보살님들이나 이렇게 이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가 노니님의 연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계속 외우시면 좋은 곳으로 가실 때 이제 안내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게 되면 백호를 한번 볼까요? 백호를 보게 되면 백호가 바로 붙었어요. 그렇죠? 백호가 바로 붙었다는 건 만약에 이게 사택으로 치게 되면 주택으로 보게 되면 발복이 빠른 거예요. 저게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명당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봉정사의 이 극락전은 백호가 아주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안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새가 안으로 날아드는 형상인데 저게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볼 때 지각이 이렇게 뻗어 있지만은 저 지각이 좌측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피듯이 폈죠. 그럼 저걸 한 마리로 보지 마세요. 여러 마리가 일로 날아드는 형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을 볼 때는 면배를 보는데 저거는 이제 면입니다. 저게 만약에 산자락이 저렇게 양쪽으로 늘어지지 않고 이쪽을 향해 있으면은 산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거는 면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아리고 산이 새가 봉황이 몇 마리가 날아드는 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게 여기 제자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동의 이 봉정사의 극락전은 명당 중에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기 대웅보전으로 이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봉정사에 있는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고 계시죠. 모시는 자리로 보면은 여기도 맥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극락전으로 이제 맥이 간 걸로 보고요. 이 절도 보면 굉장히 고풍스럽죠. 천년 고찰답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단청이고 이제 문살도 보세요. 문살도 아주 소박해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 사찰 중에서 이렇게 소박한 문살은 이 봉정사하네요. 다른 데는 다 이렇게 그 단청을 해가지고 화려한데 봉정사 문살 자체가 이렇게 단아하고 아주 아름답네요.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는 이런 데는 꼭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인연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웅전 뒤에 있는 현무를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봉정사의 현무에 이제 저희가 올라왔어요. 뒤에 뒷산이죠. 바로 이제 부모산인데 부모산에 맥을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 맥 자체가 이렇게 뚝 떨어져 얼로 가면은 극락전으로 가요. 극락전. 그 극락전이 이렇게 새가 알을 품듯이 여기는 봉황포란 맞습니다. 알을 품듯이 오른쪽에서 배꼽 쪽에 어깨 쭉져서 딱 안 품고 있다. 저 극락전을. 그 다음에 요 물길이 여기 이제 물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절에서 공사를 하고 근데 공사를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길을 돌려주잖아요. 절로. 이렇게 하면 물이 일로 안 떨어지죠. 참 공사하기가 너무 이렇게 이게 비보예요. 하나의 비보라고 보시면 돼. 물길을 이렇게 살려서 절로 공사해 주는 거. 그다음에 또 물도 보세요. 이 청룡 쪽에서 물을 내려서 나가는 것보다 백호 쪽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나가는 물이 더 받아 먹을 게 많잖아요. 그렇죠? 뒤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올라와서 보니까 저 청룡 쪽을 보게 되면은 저기 토채예요. 토채로서 이 산을 딱 감싸주는데 백호에 비해서 청룡이 더 멀리 있어요. 거리감으로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청룡 쪽에는 곳간이 사실은 넓은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비구도량이다 그러면은 비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널찍널찍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만약에 비구니 도량으로 되면은 백호 쪽이니까 스님들이 여성이죠. 스님들께서 아주 이 살림도 알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수행도 이게 토채기 때문에 책상 안으로 보기 때문에 수행도 아주 잘 되겠죠. 이 봉정사는 정말 이렇게 볼수록 참 매력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산을 봐도 산에 어디 큰 집이 크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안도 보면 안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고개를 쳐둔 것도 아니고 안으로 저러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으로 볼 때는 겹겹이 쌓여 있으면서도 흉살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현무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다 드러나지만은 봉정사 대웅전이나 극락전 안에서 보면은 산세가 아주 얌전해요. 그래서 산은 기준점을 어디에다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사도 사람도 어느 기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도 다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명당이라는 거는 와서 보면은 볼수록 이게 아주 좋은 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봉정사는 내백호나 내청룡이 기가 막혀요. 그것도 바위들이 아주 단단하게 아우러져 있고 여기는 봉황포란형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청룡에서도 잘 잡아줬고요. 거수를 잘해줬고 백호에서도 아주 거수를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최고의 길지이고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를 보고 싶고 존심이 있잖아.
그걸 기준으로 봐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대웅전이나 극락전을 밑에서 봐야 돼. 원래 여기 헌목 맥이 어디로 떨어지나 확인하러 올라왔어요. 우리가 아까 밑에서 본 거랑 이게 확인 잡으러 올라왔는데 보세요. 맥이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거 어떻게 저 극락전 이게 그러니까 절로 떨어지고요. 절로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안산을 보게 되면은 산이 이렇게 지각이 이렇게 뻗었잖아. 이렇게 산을 볼 때는 면배를 봐야 되는데 저게 만약에 이 중심부에서 이렇게 맥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여기 어떤 거야? 친구지. 배를 내밀었어. 그럼 이게 배가 돼. 근데 얘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저게 면이 되는 거, 얼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체랑 갖다 대비를 하세요, 항상. 그럼 저기 납작이 되는 거야, 이게 납변되기. 그렇지? 그러면 저게 목체야. 그러면 이게 봉황 토라는이니까, 봉황 토라는이에요. 여기도 멀리서 보면은 봉황이 하나 이렇게 날아드는 형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저 새를 한 마리 이렇게 봤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봐도 새가 날아드는 걸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리나 풍수를 볼 때 어디에 매이시면 안 돼. 그리고 이 전체를 보게 되면 만약에 전체를 보면 이게 새 몸뚱아리를 보면 돼. 그리고 얘랑 또 날개를 봐. 이거 다 양쪽 날개. 날개가 이렇게 해야 돼. 알을 품을 거 아니야, 있지? 그 다음에 이게 알이에요? 여기는 이게 알터라고. 그러면 저 바로 요 배꼽가 붙었지. 요거 바로 저거. 거기 알을 여기다. 새들은 걔들은 알을 어디다 품어? 겨드랑이에 품는 거야. 그래요? 배가 품는 게 아니야. 그게 알이구나. 여기가 가장 따뜻하잖아. 그래서 우리 연애할 때 어떻게 안겨? 겨드랑이한테 파고 들잖아. 아니야? 너는 변태야. 선이는 변태. 그러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되고 냄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산이 이렇게 막 거칠어 보이지만 이 안에 여기 내려가면은 산이 얌전하다고. 얌전하고 확 감싸요. 그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고리야, 그치? 고리지. 물이 이제 내려오잖아. 이 사람들이 공사를 너무 잘하고. 여기서 물기를 이걸 아예 만들어서 절로 가. 자연스럽게 돼. 절로 빼는 거랑 일로 빼는 거랑 이게 차이가 있겠어요? 일로 빼는 거랑 일로 빼면 만약에 일로 빼면 바로 청량에서 물이 그냥 빠져. 근데 이렇게 빠지면 물이 돌아서 나가. 감고 나가. 좋은 물은 돌게 하는 거야. 나쁜 물은 헬스도나 이런 거 바로 빠지게 하고. 이거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그래서 물이 이렇게 돌고 여기는요 보면 돌아서서 보면은 백호가 기가 막히게 힘을 실어줬어요. 백호가. 우리가 산을 볼 때도 겹산이 있고 외산이 있어요. 외산. 그러니까 산이 이게 독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흘러독자는 아닌데 산이 호산이고 겹산이 이렇게 하는 게 또 달라. 나를 이게 청룡이 이게 이렇게 감아주면은 청룡 쪽에서 만약에 여자라면 남자가 나를 보필해주는 남자가 많은 거야. 밖에 나가면. 좋아요. 그렇지. 근데 남자는 이 백호가 겹겹이 싸줘서 이렇게 해줘야 돼. 만약에 이게 백호 작곡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집에 있는 여자나 밖에 있는 여자나 나한테 도움이 다 되는 거야. 그리고 산도 이 몸체에서 왔느냐 바깥에서 왔느냐 봐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맥이 쭉 떨어져서 바로 절 앞에 이때 나갔을 때 설명해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맥이 쭉 떨어져가지고 앞에 백호에 바위가 탁 쓰면서 백호의 맥이 딱 정리가 돼 있어요. 그게 내 백호야. 이 판에서 붙은 거. 그 다음에 이게 내 청룡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내 백호는 일로 쭉 가서 저 밑에 나무 있어. 밑에 나무 하나 있어. 그걸로 이 백이 쭉 거기서 멈췄어. 여기는 여자를 쳐서 개가새처럼 양쪽으로 다리가 딱 세요. 그게 내 백호, 내 청룡이고 그 다음에 저 맥에서 저 밖에 저거 외청룡이에요. 외청룡도 잘 감아주고 겹겹이 되게 감아줬어요. 그래서 명당은 사람하고 똑같아. 좋은 사람은 볼수록 매력이 있어. 좋고. 그래서 이런 명당은요. 다음에 또 오면 좋은 게 또 보여요. 우리 같은 사람도 그래. 그때 안 보인 게 또 보여. 그래서 여기는 명당 중에 명당이다. 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 이제 겹겹이 있는 게 좋은 거구나.